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W 선솜입니다. 미국 연준위원들이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상승을 했고요. 글로벌 시장의 우호적인 여건들이 조성이 되면서 국내 증시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코스피장 오늘 상승 마감했죠. 하지만 당분간은요,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보에 더 귀 기울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 머니W 전문가들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량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도 머니W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또 알차게 정리해 주실 분입니다. 이상로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어제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흐름 보여준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좋게 봤습니다. 좋게 봤고 실질적으로 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다른 양상이 좀 나타났다고 짚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급에 대한 전환적인 흐름이 나타났다고 먼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수급에 대한 전환적인 흐름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간에 대한 수급의 전환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종목별에 대한 반등 자체가 상당 부분 올라왔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러면 이 기간에 대한 수급이 어디로 유입이 많이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조금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 시장 자체에서는 IT 종목이라고 하는 그런 섹터군, 바로 5G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대표되는 종목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에 따라 가지고 뭐 5G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개별주적인 부분에서 기간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입됐던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폭이 상당 부분 확대가 됐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정리 또 알차게 해주셨습니다. 수급의 전환 흐름이 보였던 오늘장이었던 것 같고요. 내일장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네, 일단 지수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네. 이제 지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일단은 코스피 같은 흐름 자체를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단에 지금 보이는 216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빠질 때 거래량이 한번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면 하단으로 빠졌을 때 거래량 터졌던 것을 우리가 흔히 투매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투매 자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만큼에 대한 거래량 이상에 대한 거래량이 상승 거래량으로 들어와줘야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 거래량이 왜 터졌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 터졌던 것이 바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결렬이 되면서 지금 터졌던 물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하더라도 상당 부분 박스권에 대한 뭐랄까 이제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반등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하지만 이 750포인트를 기점으로 이번에 빠질 때 거래량이 상당 부분 터져버렸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시장이 오늘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런 종목별 장세가 좀 더 유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뭐 신용풀로 해서 뭐 접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약간의 현금을 가진 상황에서 종목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장세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정리 함께 내일장 예측까지 함께 봤고요. 이상로 전문가의 속이 꽉 찬 알차배기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흐름이 달라지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기관과 개인 수급의 차이점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되는 것이 바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수급이 움직이는 종목군들 자체가 최근에는 많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전일까지 우리가 많이 움직였던 종목군이 뭐 그래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가상화폐, 그리고 그 전날은 우리가 방송에서 했던 그런 넥슨 GT 이런 거를 제가 탁 집어서 말씀드렸죠.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움직였고, 마찬가지로 지금이 이렇게 수급이 움직이는 증시 자체라는 것은 오늘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5G라든지 비메모리 반도 움직였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지만 지금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개인 수급과 기관에 대한 수급에 대한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요일 날 했던 것이 5G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넥슨 입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시장을 미리 우리가 읽어내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니까 네. 오늘의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수급과 기관에 대한 수급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특징을 조금 아셔야겠죠. 기본적으로 개인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뭐랄까 이제 테마적인 형식을 많이 생산을 해내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가상화폐 관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가상화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에 대한 지분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엮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얼마 전까지 우리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그리고 오늘도 올랐던 뭐 대창이나 서원 이런 종목군들, 국일재지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핀 관련주거든요. 하지만 그래핀이 꿈의 소재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개발이 되고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에 테마를 생성을 해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슈에 의한 급등락이 연출되는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뭐 가상화폐, 그래핀 관련주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적인 부분 자체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한 번씩 보면 뭐 추세 매매하고 타이밍 매매라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급등락이 이 종목군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 개인 수급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하지만 기관에 대한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이제 눌림목 형상을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것은 이제 급등락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개인들의 수급 자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금력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시장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채가 90%가 넘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자금들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지연에 대한 이체 이자가 있을 거고, 그런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쭉 이렇게 가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올라갔을 때마다 얼마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해줘야지만 이런 이자를 메꿔 가고 또다시 한번 해먹고 메꿔 가고 해먹고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방송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만큼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개인 수급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기관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은 기관은 우리보다 빠른 것들이 많겠죠. 일단 우리보다 돈이 많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보다 돈이 많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결산에 대한 실적을 안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12월 달이 되면 1년에 대한 정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계부를 적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또 어떻게 해내겠다 뭐 이런 계획을 할 건데, 그러면 기간은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 12월 달 말 끝나고 난 다음에 1월 달 정도 되면 대충 느낌이 있죠. 기관이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면 우리가 그거를 실적으로 알 수 있는 기간은 3월 31일까지
뭐 그전에 뭐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면서 결산 실적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선매수에 대한 형태가 다수 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돈이 있다 보니까 꾸준한 수급 유입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증권사도 엄청 많지만 거기에 자산운용사, 투자신탁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종목군들이 들어오다 보면 수급이 이렇게 꺾여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눌림목 형태를 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수급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급등락보다는 눌림목의 형태를 상당 부분 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일봉상으로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아니다 보니까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추세적인 움직임으로 따라서 추세 추종으로 움직일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도 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계 자금도 있고 그리고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본계 자금, 중국계 자금 이런 자금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움직였던 대창이라는 종목이 뭐 오늘도 물론 좋은 모습 보였지만 이 종목군을 보시면 이제 특징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상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트리거라고 합니다. 방아쇠 현상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 방아쇠로 인해서 뒤에 이제 나비 효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봉이 엄청나게 길어요. 여기 음봉이 길게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하루에도 고가로는 30%, 저가로 30% 움직이다 보니까 30% 변동폭은 결국에는 고가와 저가에 대한 차이는 60%거든요. 그럼 하루에 이렇게 긴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이렇게 큰 장대 양봉, 그 다음날 또다시 이렇게 윗꼬리가 긴 음봉이 또 다시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사서 수익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여기 밑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은 보유를 하더라도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뭐랄까요, 우리가 꾸준하게 뭐 참으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가 정말 힘든 것이 바로 개인 수급에 대한 특징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화면도 같이 볼게요. 9일 재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봉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위로도 길고 밑으로도 긴데 이것도 한번 같이 자세히 보시면 자, 요거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럼 고가가 보면 5,600원이고 거기 옆에 플러스 12.79%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저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9.5%입니다. 마이너스 29.5%면 오늘 한가 찍고 다시 반등 나왔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고가로 12.9% 올랐을 때 만약에 5,600원에 샀는데 이게 그날 한가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안 팔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개인 수급에 대해서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하루에만 고가 권역이 잡아버리면 마이너스 40%가 하루에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1억을 투자했으면 하루에 4천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그 다음날 반대 매매 나가고 말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인들에 대한 수급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기에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뭔가를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추격 매수로의 방법으로는 상당히 힘들다. 이런 종목군들은 미리 우리가 이슈를 선점을 해야지만 이런 상승세가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이런 KMW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기간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기간이 꾸준하게 지금 보유 수량이 늘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어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히려 옆으로 이렇게 붙여버린다는 거죠. 붙이면서 차트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옆으로 붙이면서 이 봉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단봉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렸는데 여기서 양봉이 형성되지만 또다시 단봉 형태를 띄면서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한번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수급 자체가 어떻습니까? 기간의 수급이 꾸준히 늘어나는 형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간 어느 한 곳이 정보를 체득했다. 그럼 그 정보를 돌린다는 거죠. 돌리면서 다른 여타의 기관에게도 계속적으로 이 기업 좋대 하다 보면 기업에 대한 주가가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조금은 안정적인 매매를 하려면 기관의 수급을 분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유리하고 개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매매하기에는 우리가 이런 뭐랄까 이제 개인 초보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차이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수급과 또 기관 수급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방금 또 짚어주신 것 같아요.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기관의 좀 투자 흐름을 좀 잘 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사실 고수라도 이런 거 힘듭니다. 하루에 마이너스 40%씩 내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사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요. 한번 방금 말씀해주신 분들 잘 기록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개인들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종목 수급의 흐름. 이건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개인들이 주인인 종목이 있고 그리고 기관이 주인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여기 보시면 우리 손소미 앵커도 눈, 코, 입, 귀 다 달려있고 저도 다 달려있지만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눈, 코, 입, 귀가 다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쁘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다는 평가를 상대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식이라는 것도 모든 주식들이 이런 차트로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 수급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지만 조금씩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인지를 하고 그러면 개인적인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어떤 차트에 대한 형태를 보이느냐 그리고 기간에 대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개인 수급이 들어와서 개인들이 움직이는 종목군은 어떻게 알까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보세요. 이게 국일제지라는 종목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도 있는 것 같고 개인도 있는 것 같고 그래 보여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딱 보다시피 어디가 비었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기관이라든지 금융권 이런 거 횡령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지금 수급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종목군인데 자, 이 외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스미스나 마이크나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다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여기에 100만 단위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124라는 것은 1억 2천만 원을 오늘 하루에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조막손에 대한 개인은 없어요, 사실. 그럼 이런 데 들어오는 이런 개인, 외국인들은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머리가 약간 검정색인 정체불명의 외국인일 수도 있고 또는 한국 국적을 가진 뭔가 누군가가 또 될 수도 있고 창구만 외국계 창구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이제 잡히는 통계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런 거는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개인들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개인들의 순매수를 보니까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대부분의 돈들은 어디로 들어올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순매수고요. 요거를 한번 눌러가지고 매수로 변환시키면 어때요? 이제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개인들의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약 10배 정도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이 이게 개인들이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이 주가에 대한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외국인들에 대한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개인들에 의한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매도 화면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매도도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밑에 화면에 48313, 48,31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483억을 오늘 팔았다는 거고 외국인들이 22억을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483억을 팔았는데 누군가는 또 483억치를 샀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순매수라는 것은 매수 빼기 매도. 그러나 순매도라는 것은 매도 빼기 매수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신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개인에 의해서 상당 부분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뒤에 있는 그림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우리가 뭐 상당히 뭐랄까 이제 블루칩이고 좋은 종목이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보면 수급이 알차요. 무슨 말이냐? 뒤에 화면에 다 차 있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꾸준하게 개인도 사고 팔고 외국인도 사고 팔고 기관도 사고 팔고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자, 매수가 누가 제일 많아요, 지금? 개인이 많나요? 기관이 많나요? 외국인이 많나요? 현재 외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기관하고 비슷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아무리 사더라도 주가는 안 올라가죠. 왜 안 올라갑니까?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개인에 대한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개인이 주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은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지금의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주인공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파는 물량보다 외국인이나 기관 창구에서 거래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삼성전자는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 흐름 보는 방법도 또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5G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기관이 보는 수급 또 어떻게 흐르게 되는지 이 점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말씀을 잠깐 해드렸지만 제가 제 입으로 제 자랑을 잘 못합니다. 원래 옆에서 이렇게 조금 해줘야지. 네, 제가 이제 거기에서 겸연쩍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스타일인데 참고로 5G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안테나하고 중계기 봐라 해서 그때 KMW, 네. 에이스테크, RFHIC, OE솔루션 이런 거 다 지난주에 다 설명을 한 번씩 다 드렸어요. 다시 보기 다시 한번 해보시고 네. 자, 제가 또 한번 자리를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자, 5G 다음에 이제 또다시 기관의 수급은 어디로 움직일까? 이런 거를 알아야지 내일 수익이 낼 수 있죠. 자, 지금 가르쳐 드릴까요? 네, 아니면 알려주세요. 10초 뒤에 알려드릴까요? 자, 농담입니다. 지금 바로 알려주십시오. 자, 우리가 중간 광고가 붙지 않아요. 자, 곧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5G에 대한 특징을 조금 아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지만 기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5G라는 게 결국에는 초고속성,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빠르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엄청 빠르죠. 우리가 만약에 엄청난 고속성을 보이는데 만약 이게 고속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초저지연성이라는 것은 응답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자율주행을 타고 가요. 그런데 이게 앞에 갑자기 차가 깜빡이를 켜서 좌회전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응답 속도가 느린다면 사고가 이미 났겠죠. 그걸 0.1초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5G 기술이거든요. 그럼 앞에서 나왔던 초고속성, 그리고 초저지연성, 지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초연결성이라는 것은 와이파이 같은 걸 쓰다 보면 지하철에서 우리가 5명, 10명만 접속이 되더라도 그때부터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네. 하지만 5G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 순간에 다 이용을 하더라도 늘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 자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 산업으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작년 12월 1일 기준으로 이런 SK텔레콤, KT나 LG우플러스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SK텔레콤이라는 곳은 자동차 부품 관련하는 명화공업의 첫 번째로 5G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떤 회사냐면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벨트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여기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요 물건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다 보면 어때? 눈이 피곤하고 하면 여기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못 해요. 하지만 여기 카메라를 달아놓는데 이 카메라가 인터넷이 되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가 지나가다 불량이 딱 발견됐습니다. 그럼 딱 정지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공장 자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KT는 인공지능이었고 LG우플러스는 농기계 생산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비스 결국에는 어떤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5G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을 할 수 있고 빅데이터가 가능하고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자동화가 가능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한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수급적인 부분에서 순환매가 돌 확률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그런 종목군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시면 제가 그 종목을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네. 여러분들께 제2의 넥슨 GT, 넥슨 GT 보셨죠? 상한가 하신 거, 상한가 갔던 거. 오늘도 그런 종목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면 공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알짜배기 강의 진행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88 번호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고민부터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첫 번째로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00%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8만 원입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손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 셀트리온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고르셔가지고 저를 항상 난처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하고 있고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했고 좋은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에 왜 못 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원론적인 부분을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신라젠이 원래는 10월 달까지 팩400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기로 했지만 그게 내년 12월로 넘어갔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코오롱 티슈신,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 자체는 뭘 뜻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는 제약바이오도 못 믿는데 과연 개별적인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감원에 대한 그런 이슈가 한번 있었죠. 그 이후로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비용을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 차트적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드린다면 이 하단에 보이시죠? 이 65,000원짜리인데 다시 한번 더 65,000원 밑으로 한번 뚫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비중 조절을 조금 하세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조금 살리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상단에 있는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튈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자리가 한 9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만 원 선에서 비중 조절 한번 해보시고요. 93,000원까지는 한번 바라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로 위에 있는 문자 고민 한번 골라볼게요. 삼성 SDS입니다. 22만 6,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3%인데요.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이 삼성 SDS가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기업이 공장 자동화 또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에 대한 자동업체는 포스코 ICT, 그 SK에 대한 창고 자동업체는 SM코어를 얼마 전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나 대기업들은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그에 따라 공장 자동화에 대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자동화 장비 업체는 어디냐? 그게 바로 삼성 SDS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대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높은 가격대에 사고 계신 건 사실이에요. 다만 좀 판단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은 이 지금의 현재 주가 자체가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저점이 돼줘야지만 우리가 추가 매수에 대한 물타기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가격이 한번 빠지기 시작한다면 자, 이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 자리가 지금 현재 보면 오히려 18만 원대까지도 저는 열어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여기에서 돌아서 올라가는 파동 자체가 상당 부분 힘듭니다. 이게 이미 보면 여기서 각도 자체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변동폭이 수렴 형태를 띈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발산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발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반작용이 이루어져야지만 정작용으로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오히려 하방을 조금 열어놓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주가에 대해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18만 원 밑에서 물타기를 조금 하셔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격을 좀 맞춰서 들고 가신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18만 원 선 한번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오늘의 종목 타임입니다. 그간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이 참 흐름이 좋아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 건가요? 네, 뭐 저번에 했던 종목 한번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네, 간단하게 리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종목 간단하게 하고 지난 종목을 좀 더 길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넥슨 GT를 지난주 수요일 날 했는데 그게 이제 상한가까지 한번 찍고 뭐 오늘까지 해서 약 16% 정도 오른 거고 상한가 기준으로 한다면 한 38%가 올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입 차례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고 보고요. 추가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다시 한 번 더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INC라는 종목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NC라는 종목이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5G 다음에는 저는 사물인터넷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의 수급이 상당 부분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 기업이 사물인터넷을 구성할 수 있는 와이파이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과정을 봤을 때 지금에 대한 주가는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물인터넷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여러분들께는 요 종목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매수가는 5,26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5,900원,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는 4,77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INC였습니다. 현재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화면 하단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목표가는 5,900원, 손절가는 4,77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루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3분 15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3분 전에 이번 주 수요일장이 미국에서 막개장을 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중국과는 약간의 사소한 다툼이 있는 것이지 미중 무역 협상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라면서 자신감 내비쳤는데요.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월가의 시각은 조금은 아직은 불안하다라는 데 방점이 더 찍혀져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출발한 오늘 수요일장인데요. 출발 분위기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서 불안감이 아직까지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가 0.67%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다우산업은 0.68%, 나스닥 100 지수는 0.56% 소폭으로 빠지면서 오늘 수요일장 출발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이렇게 또 개장하기 전에요. 미국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도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월 대비 0.2%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 끝물이긴 하지만 알리바바의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대기업입니다. 나이스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으시죠? 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개 상황에 따라서 방향성이 모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 챙겨가시면서 오늘 종목별 이슈와 또 지표들까지 챙기시면서 오늘 장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2.09%, SK하이닉스가 5.75% 차지하고 있는데요. MSCI 한국지수 현재 0.25% 빠지면서 56달러 33센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와 같이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확인하겠습니다. 0.12% 상승을 했네요. 97선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달러원 환율은 0.30% 오르면서 1,190원 4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도 살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파파존스입니다. 네, 파파존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피자 사진을 보니까 더 군침이 도는 것 같은데요. 시티그룹에서 투자 의견을 변경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따라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55달러에서 60달러로 조정했습니다. 2, 3월에 모멘텀이 개선됐다라고 평가하면서 경영진은 연중 계속해서 추가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 중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네요. 어제 종가는 50달러 67센트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바로 알파벳입니다. 구글의 모 회사죠. 자,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구글 마케팅 라이브에서 제시가 됐던 중기 전망 이후에 주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새로운 광고의 제품 출시 속도도 빨라졌고 또 2020년까지의 전망이 매우 의미 있다. 이렇게 보면서 도이치뱅크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가도 1,300달러에서 1,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6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징스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떠한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입니다. 샤프 스프링인데요, 클라우드 관련주입니다. 자,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는 상황 속에서 어제 라이징스타의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어제 종가만 하더라도 3.67% 오르면서 18달러 6센트에서 기록했는데요. 현재 그 종가 기다리면서 대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입니다. 엑스포인데요. 자, 어제 엑스포도 무려 5% 이상이나 올랐던 수익 나타냈습니다. 5G 관련주인데요. 이동통신 네트워크 테스트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현재 4달러 38센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5달러로 제시해 주신 적 있었죠?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사실 어제요, 고프로가 굉장히 많은 급등을 보였었습니다. 무려 11.31%까지 올랐었는데요. 자, 오늘은 소폭이지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몰레큘러 템플릿도 볼까요? 어제 무려 4.74%까지 올랐던 기록을 했었는데요. 7달러 29센트 어제 종가 그대로 가져가면서 현재 거래 대기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황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랩 이가람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 편입할 종목으로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조금 전 시간에서도 마지막에 사물인터넷을 네. 추천했어요. 저 그거 깜짝 놀랐는데 이게 통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구나라는 느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미증시에서도 그쪽 분야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분야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사물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IT 부품주가 되겠고요. 종목명은 렌트로닉스가 되겠는데, 자, 이 종목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명문의 기업명을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 좀 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마다 이 종목을 한글 표기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뉴스 기사들도 일관적으로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주식은 종목 검색을 할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종목 코드가 있죠. 종목 코드가 숫자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목 소개를 했을 때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괄호를 열고 LTRX라고 지금 렌트로닉스 써 있는데요. 네. 이 종목도 검색을 하실 때는 렌트로닉스보다 코드로 선택하신 다음에 코드명을 LTRX로 검색을 하시면은 정확한 종목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 하단에도 또 제시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LTRX 종목이 되겠고요. 간단한 개요만 말씀드리자면 산업용 사물 인터넷을 위한 이제 보안 데이터 액세스와 그리고 관리 솔루션을 공급해주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 관련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업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에서 그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한 분야만 살펴보자면요. 여기에서도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게이트웨이하고 그다음에 관리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볼 수 있는 게 IT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공감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분야인 IT 매니지먼트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T 매니지먼트에 들어가는 부품들만 보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도 매장에서 쓰기 위한 또는 사무실에서 쓰기에 굉장히 필요한 부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게 되면요.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시는 앵커님도 맥도날드나 안 그러면 공항 그런 데 가면은 키오스크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 키오스크의 핵심적인 부품이 됩니다. 그래서 키오스크에는 빠지면 안 되는 부품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이 부품 역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주력 제품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 키오스크는 굉장히 많은 판매량이 늘어날 겁니다. 아무래도 인건비에 대한 절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산업에 대한 변화 자체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키오스크 하나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분야가 있는데 글로벌 파트너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유명한 기업들이 있는데 앵커님 보시기에 보이는 기업이 하나 있나요? 글씨가 또 작아서 작죠. 많이 네, 옆에 보시면 보이진 이제 않지만 금융 쪽, 파이낸셜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네요. 네, JP모건도 보이고요. 네. 시티그룹도 시티그룹. 보이고. 그렇죠. 옆에 텔레콤 쪽으로 가시면은 보다폰, 버라이즌도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에너지 유틸리티에서도 쉘이라는 그룹도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말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 굉장히 좋은 블루칩, 이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협력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다. 단지 한국인이라서 미국을 모를 뿐 이쪽 IT 관련 종사자분들은 또 다 알고 계시는 기업명이 되겠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인데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고 저렴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바로 매수 진입을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이슈를 보자면 중국 쪽에서 이슈가 한 가지 있어요. 연초에 중국의 이제 잉그램 마이크로라는 기업이랑 협력을 맺으면서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살펴봐야 되냐면요. IT 부품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쪽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커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가장 큰 나라가
IT 쪽에서는 어느 나라가 가장 제일 클까요? IT 쪽에서 큰 나라, 미국도 그렇죠. 생각나고. 아무래도 땅덩어리 제일 큰 나라니까 네. 미국이 있고 그다음이 중국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이 기업이 미국에서도 이미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까지 진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유명하고 성장성이 앞으로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것도 부품주를 또 봐야 되는 이유가 브랜드에 따른 리스크가 적다라는 점도 굉장히 큰 이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보시면은 아래부터 많이 올라왔던 1억 원 있습니다만 아래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저가를 올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와 있는 요 위에 고점 부분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바로 매수가가 가능합니다. 현재가가 3달러 35센트에 있는데요. 매수존을 3달러 20센트부터 3달러 40센트까지 보시고 손절은 2달러 90센트, 목표가로는 고가 부근인 4달러 20센트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렌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화면 하단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목표가 4달러 20센트, 손절가 2달러 90센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해외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 좀 수익률이 많이 났다가 다시 한 번 더 매수가로 내려온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5G 관련주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엑스포가 되겠습니다. 이 5G 관련주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 종목도 나오고요.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이건 중국발 이슈도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G는 이제 시작이고요. 앞으로 2, 3년 동안은 주도적인 역할로서 섹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엑스포 굉장히 저평가에 있고 2, 3년 뒤에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제조회사가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 광섬유 쪽에서 테스트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광섬유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성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게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에 따른 이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가 5G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공장도 돌아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차에도 5G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만 보더라도 이 5G가 연결이 불능 상태가 돼버리면은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장비 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1위 기업이 되겠는데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에 반면에 주가는 굉장히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제가 넘겨보도록 할 텐데요. 이 차트를 엑스포를 제가 검색을 안 해놨었네요. 엑스포 보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저가 평가에 있다라고 바닥권이 있고요. 이번 차트도 굉장히 좋은 상승과 눌림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매수를 보기에는 오늘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원래 기존가 매수가였던 4달러부터 4달러 20센트까지 매수를 보시고 목표가는 기존 목표가 5달러까지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내려와서 손절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될 경우에 손절가는 3달러 60센트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들고 와주신 종목은 엑스포였습니다. 현재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화면 하단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목표가는 5달러, 손절가는 3달러 60센트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가람 연구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머니W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관심주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머니W와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